덥더비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선, 우리는 답답이들입니다. 그래서 펑크 복귀하냐고요?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콜리즌이 토니칸의 발표로 첫 번째 방영지가 시카고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말의 즉슨 펑크가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서 좀 약간 분들이 약간 조금 F워드가 좀 실제로 프로메탈러니 퍼그 워드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 얘기가 그러니까 펑크가 복직을 해도 좋은 조건의 복직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답답이들 포함해서 외국 쪽 외신들 뭐 레디 스퀘어 서클이라든가 혹은 외국 쪽 프로레슬링 웹진 등을 전해드렸을 때 아직도 제작진들이, 그러니까 엄밀히 정확하게는 51대 49의 의견으로 펑크의 복귀를 반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돈 쩐주라고 했을 때는 워너 브라더스 측에서 펑크를 원한다는 얘기를 던졌고, 그런 입장에서 토니칸이 어쩔 수 없이 펑크는 복직을 시키겠지만 이게 조건부라는 얘기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이스 스틸은 복직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펑크만. 에이스 스틸이라고 해서 그 CN 펑크의 이제 매니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동료를 할 수 있는. 매니저이자 약간 코치. 그리고 그 선수 그 코치가 그 저번 펑크 사태의 원흉 원흉이었고. 막 의자 집어던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 사람인 거고. 그 보니까 19일날 프로메탈러님이 그 사진 하나 팟빵 댓글에 사진 하나 올려주시면서 리포트 AEW 리하이어드 에이스 스틸 서브럴 먼스스 오고 라고 그러긴 그거를 했는데, 해주시면서 그래서 욕설을 날리신 거죠? 근데 이후에 후속 웹진은 PW 인사이더 이런 데서 에이스 스틸은 복직이 안 되었다. 그러니까 10889747님이 그 밑에 댓글로 스틸 재고용 부정했다는 후속 기사가 나옴. 문제는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팩트들을 종합해 왔을 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콜리즌에서 펑크가 행여 복직을 한다 해도 이 복직은 제한적인 조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다시 지금 풀어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여기서 펑크는 재밌게도 어떻게 되냐면 갑, 을도 아닌 병의 관계가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AW에서 지금 갑은 누구죠? 승타이스? 토니칸이겠지 뭐. 토니칸입니다. 을은 누가 되죠? 걔 누구야? 이하 제작진들? 크리스 제리코의 이하 제작진들? 그리고 그 제작진들 수장이 누구죠? 누구야 그게? 맷 잭슨입니다. 아, 그러니까 갑이 멤버스. 토니칸이고 을이 맷 잭슨인데, 지금 현재 CM펑크가 복직한다고 해서 이 중간에 과연 을을 넘어서 갑한테 알랑방구를 낄 수 있을까요? CM펑크라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번에 사실상 싸움의 책임자가 누구였냐고, 지난번 사태 때. 그리고 그 토니카는 그 전에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토니카 물론 펑크 편을 든다는 것까지는 나도 알지만, 물론 그리고 그 상황에 이제 CM펑크가 계륵이 되었다는 것도 알지만, 문제는 지금 맷 잭슨은 아직도 펑크의 복귀를 엄청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펑크를 편애하는 토니칸의 입장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토니칸도 아무리 갑이라도 중용책을 써야 돼요. 왜냐면 아직도 반발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러겠죠. 펑크가 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더 난장판돼요. 물론 이제 토니카 입장에 이게 결정이 최악일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결정한 건 맞지만, 워너브라더스가 하고 좀 데려와달라는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1. 쩐주라고 할 수 있는 워너도 만족시키고, 잠깐만. 1. 그리고 51%의 제작진들, 펑크에 반대하는, 특히 CD라든가 맷 잭슨을 약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짜내서 그 중간책으로 펑크는 복직시키면서도 펑크한테 무지막지한 페널티를 줘한다고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펑크가 복직을 하더라도 펑크는 무조건 벌칙성 각본을 받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존 목슬리가 AW 올 때 엄청 최상의 프로레슬러 중에 제일 좋은 조건 받았다 했잖아요. 그게 뭐였죠? 왜 그랬죠? 챔피언 전선에 바로 뛰어들어서? 아닌데? 각본 조정 각본도 있지만 제일 결정적으로 옵트아웃을 매년 옵트아웃을 한 번씩 할 수 있었잖아요. 재협상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작진도 만족하고 워너브라더스도 만족하면 하려면 펑크는 출연을 시키되 펑크가 제일 나쁜 조건에서 AW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 말이 뭐냐? 그게 바로 벌칙성 각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1. 벌칙성 박권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목슬리드 같은 애들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애 조건들, 뭐 옵트아웃이라든가 뭐 연봉, 뭐 인상권 뭐 각본 조정 없음 상태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펑크가 받아들였으면 복직인데 안 받아들였으면 그냥 시카고에서만 방송하고 펑크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스가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근데 마이클 황이 걱정하는 바는 뭐냐면은 토니 칸도 뭐 중용책을 쓴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균형추를 바라봤을 때는 맷 잭슨보다는 약간 CM 펑크가 우위에 있는 것도 맞고 워너브라더스를 다 끼고 있으니까 뒤에 디스커버리 아니 등을. 뭐 워너브라더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토니 칸은 맷 잭슨보다는 약간은 이 본인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CM 펑크가 우위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비스트가 얘기했던 벌칙성 각본 플러스 존 목슬리라든지 브라이언 다니엘슨이 받았던 정말 가장 최혜대를? 큰 혜택들을 펑크는 아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잔여 세 번째? 기간까지만 일해야 되고 제일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뭐 잔여 기간까지 뭐 이걸 떠나서 네 번째 코치인 에이스 스틸까지 지금 못 오는 상황인데 이런 거를 받아들이면서 일을 하겠냐. 즉 워너브라더스나 토니 칸을 조금 구워 삶아가지고 이 중에서 딱 하나 정도는 본인이 취소하게끔 유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즉 아직까지도 본인이 토니 칸의 등 위에서 어부바하면서 놀고 있다면 토니 칸이 얘 말을 둥가둥가 들어주면서 뭐 하나 정도는 취소시켜줄 수 있지 않느냐. 아직도 펑크가 토니 칸 위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냐. 정치질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기에는 지금 AW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신일본 등하고 연합하지 않았던 상태였다면 펑크가 그렇게 되겠는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AW가 주변에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정말로? 그렇게 하기에는 그거는 좀 물론 그게 제 말이 틀릴 수 있고 그거는 봐야 알겠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신일본과 포비든도가 3주 뒤로 예정돼 있고 특히 엄밀하면 펑크는 의도치 않게 거기서 민폐를 끼쳤어요. 원래 사실상 포비든도 1의 메인 이벤트는 뭐였죠? AW 월드 챔피언십 매치 타나시 히로시 CM 펑크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CM이 부상을 이유로 갑자기 그걸 취소해버리면서 그게 애초 계획이 다 꼬여버렸잖아요.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펑크는 엄밀하면은 AW에도 민폐를 끼쳤고 부시로드에게도 민폐를 끼쳤어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솔직히 워너브라더스만의 결정은 펑크라기에는 부시로드 측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너무 커요. 하지만 AW는 토니 칸의 유한 회사라고 행님이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한 회사는 맞지만 그 주변에 이해관계사들의 의견도 따져야지. 그러니까 맨날 삼치가 얘기하잖아. 그래 우리가 피치갑 하게 해줄게. 피치갑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되면 우리는 광고주를 잃어. 근데 토니 칸은 안 그럴 거잖아. 그리고 지금 현재 AW의 아시아 쪽에 있는 중계 판권은 어디에 있죠? 아시아 중에서 일본 쪽 판권. 다진. 일본 중계 판권은 부시로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NJPW 월드에서 일본어판 중계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NJPW 근데 그게 월드의 경우에는 AW의 일본어판 중계가 나간다고? 네. NJPW 월드에? 네. 타카이 신고가 직접 중계를 해줘요. 일본어로. 그러니까 지금 엄밀한 부시로드는 연합사인데 문제는 그 부시로드랑 연합에서 했던 그 첫 등에 파이널을 장식했던 CM 펑크가 갑자기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다 꼬여버리고 결국에는 난리가 나버려서 그렇죠. 수습을 해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마이클 황이 걱정하는 바를 제가 그냥 일단 대신 전달해 볼게요. 까놓고 말해서 그건 일본 사정이고 그치. AW 콜리전에만 나온다 그러면 AW 다이너마이트는 안 나오고 콜리전에만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포비든 도어에 CM 펑크가 만약에 난 출전 안 할 거야. 난 그냥 콜리전에서만 놀 거야 라고 그냥 지가 스스로 가둬버리고 그 깽판을 만약에 쳐버린다면? 이게 뭐 조금 되게 진한 이야기여서 이게 뭐 좀 효력이 다했을 수도 있겠지만 5월 5일날 9747님이 달았던 그 레슬링 옵저버 뉴스에서의 데이브 멜처의 보도에 따르면 이 댓글을 보면은 CM 펑크가 특정 주에는 콜리즘에만 나오고 특정 주에는 다이너마이트와 콜리즘 모두 나오게 하고 펑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은 펑크가 두 쇼에 모두 출연할 때는 콜리즘에만 나오라는 황당한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물론 이거 좀 지났으니까 뭐 이후에 또 바뀐 거나 하면서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작진들이 감당을 못해. 이건 내가 보기엔 100% 삼진해봐 기각이야. 제가 제작진이 그렇게 되면은 펑크가 만약 그렇게 지금 땡깡 부리잖아. 그러면 제작진들이 아예 들고 일어나서 펑크를 아예 오지 말라고 하라고 할 가능성이 너무 커. 근데 지금 제작진들 걸기 상태라고 지금.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슛적으로는 엄밀하면 뭐 MJ랑 토니가 각본적으로 대립하지 실제 대립 상황은 토니칸과 지금 나머지 지금 펑크에 반대하는 제작진들의 대립 상황이라고 지금. 근데 봐봐. 그때 우리 작년 11월이었죠? 10월 11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 그때 그 사태가 나고도 펑크 책상을 안 뺐던 걸로 기억해요. 맞죠? 맞아요. 예. 이렇게 따지면은 토니카는 아직까지도 펑크를 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저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그냥 내가 일단 그냥 토니칸을 까자면 내가 엘리트를 보니까 엘리트 입장에 토니칸을 까자면 그러면 토니칸은 결국에는 당해봐야 깨닫는다는 거야.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그러니까 펑크를 복제하고 좀 하라 그래.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콜리즌의 일단 시청률 자체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다이너마이트처럼 높진 않을 거야. 뭐 어차피 물론 이제 안드라데 나오고 미도 나오고 뭐 이게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위민스도 이제 물갈이 했잖아. 토니 스톰하고 이제 스탠다드한테 줘버렸잖아. 벨트 주면서 물갈이 해버렸잖아.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옛날 같은 AW는 이제 보기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그럼 나는 그냥 차라리 신일본을 보겠지. 그러면 또 망명이에요? 못 살아. 아니 근데 아니 애초에 그러라고 토니칸이 지금 한 거밖에 더 안 돼. 이거 사실상 그렇게 되면 만약에 펑크를 그런 식으로 복지시키면은 어비하면은 맨니켄이 나가라는 소리밖에 더 안 되거든. 근데 그거는 지금 토니칸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 아니야? 근데 문제는 그게 되면 신일본과의 연합도 깨지는데. 왜냐면은 신일본이 왜 연합을 선택했냐면 케니하고 맨닉 그리고 목소리 때문에 선택했거든요. 연합을. 근데 그렇게 돼서 나가라고 하면은 신일본 입장에서 얘네를 데려오면 되지. 연합을 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이번에 도미니언 얘기도 살짝 하자면 이번 도미니언 최초 오카다랑 타나시가 없는 도미니언이야. 말 그대로 사실상 세대 교체를 한 상황에서 펼쳐지는 도미니언이라고. 그 말은 지네들도 이제 자생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진출에 이제 목맬 필요도 없고 어차피 이제 스트롱 하고 있으니까 미국 진출에 목맬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면이면은 오히려 부시로드가 먼저 선수를 칠 수 있다고. AW에 목매지 않아. 우리 식대로 간다. 그 꼴이 나온다고. 펑크 한 놈 때문에. 아 근데 뭐야 비스의 이런 자신감 있는 얘기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어제 편도 그렇고 오늘 편도 그렇고 모든 얘기는 딱 정확히 반반으로 들으셔야 돼요. 네. 이 사람 비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마이클 왕이 걱정하는 바가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거는 언제까지 봐야 되냐? AW 콜리즌이 오픈하는 날까지는 일단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그 직구에 뽑이든 도어까지. 포비든 도어가 한 달 남았죠. 네. 다음 달이에요, 바로. 3주인가 4주니까. 4줄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콜리즌이 첫 방송합니다. 6월 17일. 우리나라 18일쯤이니까 6월 17일 미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어제도 그런 회로를 돌렸지만 이번에는 부정적인 걸로 회로를 돌려보자고요. 그런 거죠. 진짜 CM 펑크가 나왔어. 토니칸을 등에 업고 얘가 또 정치질이며 뭐 온갖 안 좋은 거를 다 해. 영벅스 캔이 싫다고 나가요. 근데도 토니칸은 좋다고 CM 이제 나 방해하는 새끼들 없으니까 이제 내가 맘대로 해야지 이러면서 막 굴리기 시작하고 그 와중에 CD도 나가고. 그러면서 부시로드는 AW와의 관계를 끊고 케니하고 얘네 맨날 매니그 데려오고 지네들이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이클 왕의 시나리오대로. AW 박살 난 거지. 다시 신일본하고 떡더비 양대체조 되는 거지. 펑크를 챙기는 대신에 모두를 이기는 거잖아. 근데 비스트의 얘기처럼 우리는 딱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가겠다. 너 벌칙 깍공 받아. 그리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너한테 혜택 하나도 없어. 너 자녀 기간까지만 일해라. 일해. 자녀 기간까지만. 이게 싫음? 바이아웃 돈 줄게. 나가. 그러고서 콜리전 승승장구, 포비든 도어 흥행. 올아웃하고 올인 웸블리까지 흥행. 그러면서 일본은 오히려 AW한테 매달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 도미니언 개망하고 미안합니다. 도미니언 시작도 안 했겠지만 도미니언 시작도 안 했어요. 왜 그래요? 도미니언 망하면서 오카 타나시가 없으니까 일단 티켓 파워 일단 반 잃고 시작해야 되니까. 좋됐다. 야 우리 AW한테 좀 더 매달려야 된다. 이제 바지가랑이 잡고서 이제 무릎으로 슬슬 기면서 우리하고 좀 더 연합해 주세요. 포비든 도어가
네도 3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토니 칸이 과연 진짜로 콜리전 시작할 때 CM 펑크를 데려오냐 마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진짜. 데려오면은 이 사람 마이클 황의 말이 현실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만약에 제 의견대로 되면 펑크를 데려오려는 자체가 말 개뻔이 된다고 토니카네. 이 비스트 말대로 흘러가면은 시카고에서만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펑크 외쳐대도 조까. 그러니까 진짜 애티튜드 시대 때 그 빈스처럼 조까. 펑크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애들 말 들으면서 할 거야. 유비 관우 장비 뭐 제갈량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진짜 이 3대 간의 라이벌이 진짜 좋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일본 떡더비 이쪽. 근데 문제는 AEW는 펑크 책상을 아직도 안 뺐다는 게 문제고요. 그지 안 뺀 게. 그 자녀 계약 기간 때문에 안 뺐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일단. 근데 그 자녀 계약 여기 계속 절레절레 하는 거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크랑 전례를 하니까 저도 궁금한 거는 도대체 그럼 펑크의 자녀 계약이 얼마였길래 이건 왜냐면 그 당시 계약할 때 비공개였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느까지였을까라는 그거는 약간 이제 아마 그때쯤 밝혀지겠죠. 이게 어느 정도였을지는. 아니면은 그리고 아마 복귀를 정말 한다면 그 뒤에 다양한 외국 그 스포츠 웹진 등에서도 나올 겁니다. 후속 기사들이. 아니면은 계약 조건이 기간이 어땠는지. 그거 아니 계약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그냥 계속 잡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은 1박 2일 옛날 시즌 1 때처럼 이승기한테 멤버들한테 합방 하나씩 2당 하나씩 줄 테니까 종신계약? 이거일 수도 있지. 그래. 멤버당 그렇다니까. 멤버당 한 명씩 2당 합방 하나씩 사줄 테니까 종신계약? 미국이 아무리 뭐 자본주의 나라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스트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절대 결국엔 안 그래. 미국도 우리랑 똑같아. 사람 사는 세상이야. 사람 사는 그래. 동네야. 알아.